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8일 맞죠? 28일 목요일. 네. 2023년 마지막 정규장 숙제 영상입니다. 어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제가 이제 좀 농땡이를 쳤죠. 한참 동안.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휴가를 가서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에너지를 다 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숙제 영상 찍고 자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들어 버렸다가 새벽 한 5시쯤에 눈을 떴나? 그대로 그냥 거실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휴장이었고요. 오늘도 퇴근해서 뭐 이것저것 짐 정리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녹화를 어제 거 숙제를 이제 오늘 좀 늦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12월 28일 목요일 거고요. 요거 전날 요 개수는 안 맞으니까 요건 일단 무시를 할게요. 12월 28일 목요일 3분 70억 종목 개수는 39개가 아니고 이게 2개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41개고요. 41개 그리고 그 중에서 영역 위로 올라간 건 19개 7번 아이언 패턴 나온 건 5개로 보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을 질질 패턴으로 매매했고요. 차트들 보시면서 이 5개 종목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리 검색기를 통해서 3분 70억 종목들과 영역 위에 올라간 종목들로 이렇게 나누어 두었고요. 첫 번째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입니다. 11월 15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상장 당일 시초가를 크게 이탈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목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검색은 여기 긴 장대 양봉 보이시죠? 장대 양봉 이후 갭, 이 갭은 무슨 갭일까요? VI 갭 이후 검색이 되었고 그 다음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고 꼬리들도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일봉상 물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어떤 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니 어쨌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격 조건을 5,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위아래로 굉장히 꼬리가 많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꼬리들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우리는 어쨌든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여기죠. 기준봉에 적어도 종가를 돌파를 하는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은 여기 돌파하는 캔들의 거래량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의 거래량은 과연 적합한 거래량일까? 자, 한번 볼까요? 기준봉의 거래량 5위평 지금 거래대금 캔들을 보고 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보니까 5위평이 20.59 21억 정도 되는데요. 그냥 컴퓨터처럼 딱 이렇게 하면 이 거래량 5위평의 거래대금 5위평이라고 말할게요. 거래대금 5위평 수준을 여기서 한번 거래대금이 20억 정도 나오고 이 20억 출연함으로 해서 이렇게 돌파하려는 꼬리 한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도 꼬리가 좀 만들어지죠. 이 꼬리들 이후에 그냥 내려갈 거면 갔어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거래 대금만 줄어든 상태에서 이 부분들
아까 앞에서 그었던 이 거래 기준봉의 거래 대금 5위평, 거래량 5위평을 살짝 넘기면서 가격은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상한선 패턴처럼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질질 패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5,000원 라인. 5,000원은 가격 단위가 바뀌죠. 끝 단위가 1원 단위에서 5원 단위로 바뀌거나 10원 단위로 바뀌거나 가격 단위가 바뀌는 그 부분인데 앞부분 기준봉 이후에 그 부분을 돌파를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앞 기준봉을 돌파를 하는 질질 패턴이 완성될 때도 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보통 이런 가격 저항 구간에서 주저앉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죠. 그냥 그대로 내려앉거나 아니면 뚫을 때 제대로 강력하게 그냥 뚫어버려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 상한가하고 갭 차이가 한 5%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뚫어버렸을 때 그 뚫는 힘이 좀 세게 들어오면 상한가를 터치할 가능성도 높았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매매 마크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7번 아이언 패턴은 질질 패턴으로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뚫는 것까지 다 종가까지 확인하고 매수 들어갔고 매수 이후에 이렇게 두 번 조정을 받지만 돌파 기준 가격보다 내가 높은 데서 사서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또 어디 있었냐. 시총이 좀 낮은 종목에 손을 댔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앞부분의 거래량보다 어쨌든 오늘 좀 더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하고 22평 위로 올라앉는 일봉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들 해서 그거를 요 3분봉 캔들 2개 조정받는 동안 이런 것들을 놓고도 또 좀 고민을 하죠. 어쨌든 돌파 기준 가격을 이탈하거나 이탈하면서 5위평까지 이탈하거나 그러면 손절할 수밖에 없죠. 손절하고 다시 왜 그러냐면 5위평 이탈이면 얘는 상한선 패턴도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12평까지 조정받고 가려면 우상향하는 우리 5가지 패턴 매매 입장에서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거 지지받고 재상승하면서 5,000원만 뚫으면 내가 상한가에서 한번 매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게 매도를 했습니다.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차트 툴에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닌데요. 자,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은 돌파 매매고 그 돌파 매매의 타점은 상승 A파, 그죠? 그 다음에 하락 B파, 상승 C파를 형성하는 구간에서 이곳 돌파를 하는 이 기준 가격, 돌파를 하는 이곳을 찾는 거죠. 첫 번째 돌파 지점입니다. 여기를 찾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실패를 했다 라고 하면 5가지 패턴에 그 기준되는 이동 평균선이 있죠. 상한선 패턴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앞부분 그러니까 기준봉 이후 앞부분 패턴 2개. 상한선 패턴은 5위평이고 S 패턴은 12평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22평이죠. 22평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다시 요 부분에 내가 요 부분이 돌파를 위한 기준 가격, 즉 매수가죠. 총가가 4,920원입니다. 4,920원이 그냥 우리가 사야 되는 가격이에요. 4,920원에 사면 제일 잘 산 거예요. 4,920원보다 낮게 사라는 건
중수 이상 고수님들한테 맡기는 거고, 7번 아이언 패턴 우리 입장에서는 4,920원이 지정된 매수 가격입니다. 4,920원에 못 사더라도 위에서 살 수도 있죠. 저는 위에서 샀고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죠. 빠지는데 마지노선이, 일단은 그럼 얘가 이 빨간색 캔들 장대가 앞부분 4,920원을 거래량을 가지고 뚫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패턴이 완성되면서 새로운 기준봉이 발생되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준봉이 발생되고 다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노선은 하나 둘 셋 넷 안에 돌아 나가는 상한선 패턴 5위평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5위평을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하면, 운이 좋다면 12평 지지받고 5위평이 12평을 지지받는 거죠. S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이 12평 패턴 지지받고 돌아가는 S 패턴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면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30분 안에 돌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즉 내가 매수를 이곳에서 생각보다 높은 자리에서 해놓고서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태로 5위평을 이탈했는데 내가 털어내지 못한다면, 반등 줄 때까지 나는, 이 반등 주려면 가장 빠른 반등은 S 패턴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른 반등은 이 S 패턴을 만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30분을 물려있는 상태로 내가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내가 물려있는 이 시간대는 오후 2시 시간대이고 2023년 마지막 정규장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모르죠. 그러면 S 패턴이 발생하더라도 2시 30분 이후 여기 이 시간대에 내한테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기준봉이 새로운 패턴이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그 패턴이 완성될 때 상승분은 새로운 기준봉입니다. 당일 앞부분의 기준봉을 뛰어넘었으니까 기준봉이고, 그 기준봉 이후에 조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내가 물렸다면 기준봉 이후에 발생하는 적어도 상한선 패턴으로 돌아 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으나, 이 상한선 패턴이 실패를 한다면 S 패턴 또는 나머지 22평과 관련된 패턴까지 기다려야 되는, 근데 기다렸는데 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통상적으로 여기 매수를 했더라도 4,920원과 5위평의 관계, 이 부분만 지켜준다라면 일단 홀딩하고 기다린다, 보통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캔들 2-3개. 혹은 좀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매수를 못하고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어쨌든 뚫어줬잖아요. 그리고 조정받고 뚫어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재차 돌파를 한다. 이게 상한선 패턴이네요. 그죠? 그래서 레벨 1은 상한선 패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되게 아쉽죠. 요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상승을 맛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으로 조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덧붙여 봤고요. 다음은 한화 갤러리아라는 종목이고요. 검색은 여기서 되었고, 검색된 이후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 캔들 살짝 돌파를 합니다. 그죠? 거래량 5위평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를 지어보겠습니다. 이거 세로선 선택이 안 되네요. 여기를 살짝, 근데 앞에서부터 그루핑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가 페이크 캔들 같아 보입니다. 이거 돌파하려는 듯한. 페이크 캔들의 5위평도 넘겼고
아마 이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까지니까 얘도 질질이 패턴이네요. 한화 갤러리요. 일봉상 꼬리는 하나, 둘 정도 보이고 여기 꼬리까지는 못 가는 거고 어떤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음은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는 기준봉 발생 이후 조정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여기는 거래량이 조금 애매하죠. 얘는 이걸 자 여기 이거 거래량 5일평 기준봉에 거래량 5일평 여기 넘겼는데 이거 그러면 넘겼는데 앞에 기준봉 종가도 이렇게 보면 돌파를 했는데 이거 들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관계 또는 캔들과 캔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5가지 패턴 중 무슨 패턴에 해당했을까요? 뭐 S 패턴 말고 나머지 2개의 패턴은 22편과 관련된 거니까 좀 거리가 멀다고 하고요. 상한선 패턴일까요? S 패턴일까요? 조금 명확하지 않죠. 이런 경우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페이크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럼 뭘까요? 자, 페이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조금 더 옆으로 느리든지 아니면 이 가격을 2개를 놓아 볼게요. 그럼 제가 이 가격과 이 가격 지금 여기 이 캔들 빨간색 캔들은 이걸 넘겼을까요? 못 넘겼죠. 넘겼네요. 그죠? 근데 거래량 그러면 기준봉에 얘 가격상 얘가 넘겼기 때문에 여기 34억 들어온 이곳에 거래량 5일평 거래량은 그럼 넘겼느냐? S 패턴 5일평이 12평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S자를 그리기는 하는데 거래량이 기준에 좀 못 미치죠. 그리고 위에 꼬리도 있고 13,700원 그죠? 그리고 일봉상 신고가 구간도 아니고 어떡할까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은 양봉 최고 종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거래량은 뭐 여기 정도 5일평 해서 쭉 지켜보다가 돌파를 여기서 하네요. 거래량 5일평도 여기서 돌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짝 등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살짝 질질 패턴 이것도 대상홀딩스도 제가 질질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데드크로스 패턴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쁘지가 않죠. 많이 못 올라갔죠. 이 일봉상에서 이런 저항 구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호가창에서도 아마 보였을 것 같고 여기 지금 60분 봉상 추세가 지금 계속 우하향 중입니다. 우하향 중이죠. 추세가 전반적인 추세는 우하향입니다. 고점들을 선을 이어보시면 추세가 보이시겠죠. 여기서 그어볼까요? 고점들이 계속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아직 우하향 중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대상홀딩 경고 종목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질질이 패턴으로 뭐 짧게는 나왔다라고 숙제는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텍은 피봇 2차 장선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재돌파 없었고요. 그 다음은 시노팩스는 막판에 뚫었고 그 다음에 SY 스틸텍도 이걸 뭐 돌파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 장중에 피봇 2차 장선 요렇게 실제로는 얘는 여기서부터잖아요.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그냥 당일 거 거래대금 검색 조건 아무 상관없이 캔들하고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질질 패턴 혹은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여기서 이만큼이죠. 사실은 이미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죠? 전일고가 밑에서부터 터졌는데 피봇 2차 장선을 이렇게나 단계 오면서
겨우 피봇 2차 장선을 뚫었어요. 그죠? 이런 것 경우에는 일단은 최대 많이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기준봉, 강력한 기준봉이 차라리 나오고 그 기준봉을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5가지 패턴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겨우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한 이 기준봉을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뭔가 내가 곧바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 꼭 경험치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코 프로 머티라는 종목이고 검색 많이 되었고요. 네, 여기죠. 그리고 여기 꼬리로 계속 찌르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하는데 그날 고가 돌파는 못합니다. 그래서 등락률이 한 1, 2%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얘는 빼겠습니다.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돌파 못했죠. 네. 그 다음은 상신전자. 상신전자 장 초반에 이렇게 갭으로 뜨면서 급등하고 22평까지, 캔들은 22평까지, 그리고 캔들이 22평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52평이 22평 지지받고 올라가는 22평 터치 패턴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600억. 고점 맞고 빠지죠. 일봉이 보면 전부 다 꼴입니다. 일봉상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속에 있고 추세 반전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꼬리들이 달리는, 뭐 오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꼬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꼬리 빼면 시체인 종목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네. 그죠? 그래서 일봉상 너무나 많은 꼬리들이 있어서 환공포증이 걸릴 정도로 꼬리들이 많네요. 그래서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숙제 종목에서는 빼고요. 다음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검색이 여기서 되었네요. 그죠? 피봇 2차 장선은 여기서 돌파를 했지만 검색이 여기서 되었고, 검색된 이후에 조정받고 52평, 22평 터치를 거의 하듯이 올라가는, 이걸 S 패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S 패턴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라면 한 1, 2% 정도. 셀트리온도 원체 큰 종목이라서 사이즈가 거래대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셀트리온은 숙제 종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S 패턴으로 7번 하얀 패턴이 나왔다. 다음은 피코그램. 피코그램은 뭐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게 없죠. 검색 여기서 되었고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일봉상으로도 앞에 꼬리들도 있고. 다음은 그린 리소스. 그린 리소스 이거는 제가 숙제 종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갭이 언제 크게 떴는데 조정받고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돌아 나갔는데 52평이 12평 지지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상한선 패턴으로 치기로 했죠. 7번 아임 패턴 방에서는.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짧게 등락률이 좀 있어서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 경험치 높으신 분들은 장 초반에 상한선 패턴으로 매매를 하셨을 것 같아서 7번 아임 패턴 숙제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상한선 패턴. 그리고 삼성 SDI는 뭐 바코드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도 뭐 기준봉 이후에는 재돌파가 없고요. 범한 퓨어셀 음봉이 검색된 종목이네요.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음은 기아. 기아도 재돌파 없고 현대차 바코드 DTN CRO 마찬가지 재돌파 없고요. SBS는 뭐 하락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숙제 종목들 살펴보니까 캡스톤 파트너스, 하나갤러리아, 대상홀딩스,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그린리소스를 한번 끼워 넣어본 종목들. 셀트리온과 그다음에 그린리소스는 제가 한번 상한선 패턴으로 한번 끼워 넣어봤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질질 패턴, 한화갤러리아도 질질 패턴,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도 짧게 질질 패턴 정도 이렇게 나왔고
상한가 간 종목 요 두 개가 네, 장 마지막 날 그래도 뭐 실버나인 패턴 자리를 조금 제대로 준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영역 아래 있는 종목들은 뭐 딱히 네, 피보디차 저항선까지 못 간 종목들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클릭만 해보겠습니다. 7번 라인 패턴은 그냥 영역 아래 있으면 검색해 떠도 좀 밑으로 내려보내든가. 저는 아예 그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만 검색되도록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제가 장중에 사용하는 검색 시계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종목들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집중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갤러리아나 캡스톤 파트너스처럼 이런 쉬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종목들이 이제 없잖아요. 조금 뭐랄까 기다려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뭐 이렇게만 보고요. 네, 숙제 영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오신다고 고생 엄청 많으셨죠. 연말 연휴 잘 보내시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깊게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2024년이죠. 2024년에도 7번 아이언 패턴 또는 330 제가 이제 가끔 7번 아이언 패턴 아닌 종목도 매매는 하죠. 하기는 합니다. 7번 아이언 패턴 330 피봇 2차 장선 윗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하는데요. 330에 집중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 그 다음 두 번째가 쉬운 방법이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쉽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될 거예요. 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진짜 혹시나 절대적 쉬움을 원하는 건지, 절대적 쉬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지, 이런 것들을 화두로 놓고서 연휴 동안 고민을 하고 2024년도에 대한 어떤 단타 매매 플랜을 가져갈까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다림에 대한 생각,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생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욕심의 범위. 나의 욕심은 어디까지를 욕심으로 갖고 갈 것인가. 욕심의 범위. 이렇게 해서 2024년 요 네 가지 주제를 연휴 기간 동안 좀 고민하고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다음에 2024년 또 1년은 또 1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7번 아이언 패턴 이게 3분 70억 검색식이잖아요. 3분 70억 검색식이 등장한 건 이제 갓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방장님 영상 뒤져보시면 한 1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패턴은 등장한 지 불과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현재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채 이제 1년 안 됐다. 만 1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제 머릿속 생각의 기본 베이스는 7번 아이언 저는 1년 더 한다. 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일단 기본 깔아놓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할
그걸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되었건 33룰이 되었건 혹은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이 되었건 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정착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시고 그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2024년 잘 꾸려 나가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숙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